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은 단연 벤앤제리스입니다. 진하고 크리미한 식감에 커다란 초콜릿 조각과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만 먹어도 충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맛있고 인기 많은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이 벤앤제리스의 투자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벤앤제리스라고 하는 이 사명은 공동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벤앤제리스는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벤 코헨과 제리 그린필드가 함께 창업한 기업인데요. 두 친구는 꿈꾸던 일을 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던 중에 같이 뭔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원래는 베이글 가게를 열 계획이었는데 이 베이글 가게의 장비가 너무 비싸서 대신 아이스크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버몬트주 벌링턴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기에는 매우 의아한 위치인데요. 미국의 많은 비교적 따뜻한 도시들을 두고 추운 버몬트주 벌링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벤 코헨은 이에 대해서 시골의 대학가라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따뜻한 도시에는 대부분 이미 이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다. 그리고 벌링턴에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벌링턴의 낡은 주유소를 개조해서 첫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초반에는 스쿱샵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퍼주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했는데, 그러다 이 아이스크림을 파인트 단위로 포장을 해서 주변에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 팔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시에 이 벤앤제리스 샵에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집에서 벤앤제리스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팔며 이 미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필즈버리가 유통업체들에게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팔면 자신들의 하겐다즈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벤앤제리스는 도우보이는 뭐가 두려운가? 라는 질문에 마케팅으로 대응합니다. 이때 도우보이는 필즈버리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문구를 신문이나 티셔츠 등에 새겨서 불공정함을 알렸습니다. 결국에 대중의 지지로 필즈버리는 방해를 철회하고 대중의 지지와 함께 미국 전역으로 벤앤제리스는 확장을 합니다. 벤앤제리스는 경쟁자에게만 정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벤앤제리스는 아이스크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믿고 사회에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이스크림 회사지만 공식적으로 미션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 농장과 농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조직들과 협력을 하고, 또 흑인 소유의 공급업체의 수 그리고 거래 금액을 늘리는 데 또 노력을 합니다. 또 재료에 있어서도 이 성장 촉진 호르몬 젖소의 우유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벤앤제리스는 세전 이익의 7.5%를 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매우 독특하다는 건데요. 사실 벤앤제리스 이 아이스크림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에 출시를 한 체리 가르시아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체리 조각과 초콜릿이 어우러진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스크림은 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의 기타리스트인 히피 정신의 상징인 이 제리 가르시아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아이스크림 이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를 담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권 보호,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임파워민트라는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인종차별에 반대를 합니다. 또 사회적인 메시지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직접 연결합니다. 이외에도 사법제도 차원에서의 어떤 인종차별을 지적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저스티스 리믹스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아이스크림들에 이처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매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무슨 맛이 있는지 한번 좀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죠? 이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초콜릿칩 쿠키도 이게 좀 유명한 거고, 이건 샤벳이네요. 샤벳, 레모네이드 샤벳, 추로스. 이 초콜릿은 근데 진짜 엄청 진해 보인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그 아이스크림 그 바닐라 맛 이런 것도 있기는 있네요. 안 섞어져 있고. 이것도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밀크 앤 쿠키. 이렇게 예쁘게 좀 토핑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콘도 있고요. 뉴욕 슈퍼 퍼즈 콩기.
진짜 특이한 맛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체리 가르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아이스크림들도 있고, 이것도 맛있어요. 라즈베리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제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콘이나 컵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6달러, 7달러, 라지가 8달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해온 것은 이 스몰 사이즈 2스쿱을 퍼주는데 이게 이제 7달러입니다. 몇 가지 맛을 좀 골라왔는데, 베넨제리스가 2024년에 맛 탑10 순위를 공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1등이 이제 하프 베이크드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이제 이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초콜릿칩 쿠키 도우에 진한 어떤 퍼지 브라우니를 섞은 맛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체리 가르시아 이 아이스크림이고, 3등이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 그리고 4등이 초콜릿칩 쿠키 도우인데,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4등인데요. 이 4등은 1984년에 이 벌링턴의 스쿱샵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진 어떤 익명의 메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지금도 베넨제리스는 다음에 어떤 맛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순위에서는 조금 뒤쪽인데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메리콘 드림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미국에서 사실 유명한 이 토크쇼 진행자 중에 이 스티븐 콜베어와 협업을 통해서 출시한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또 이 수익금의 일부가 스티븐 콜베어 아메리콘 드림 펀드를 통해서 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대체로 이런 아이스크림들이 큼지막한 덩어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초콜릿 칩이 굉장히 큰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아이스크림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겐다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맛을 이렇게 좀 먹는 건데, 이 아이스크림들은 여러 가지 맛을 섞고 또 재료를 이 씹는 맛을 큼지막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 하겐다즈를 먹는 것과는 정말 다른 다양한 맛을 한 입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있네요. 네,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 탑1.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쿠키도우, 꾸준히 사랑받는 그 아이스크림인 거죠. 이건 좀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아요. 익숙한 맛. 맛 전문가로 좀 등장해 주세요. 이거를 쿠키도우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네. 위스키랑 같이 먹거든요. 또 위스키 버번바 가면 버번 위스키가 또 미국 위스키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많이 팔아요. 어때요? 쿠키도우의 짭짤함. 이게 약간 도우가 뭉쳐있는데요, 여기? 토핑이? 덩어리 져 있는 거.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 아메리콘 드림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제 픽은 쿠키도우입니다. 사실 이 베넨제리스가 굉장히 매우 독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점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베넨제리스가 2000년부터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이 유니레버, 우리나라에도 이 도부와 같은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참고로 뉴욕 증시에는 UL이라고 하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 베넨제리스가 이 모기업인 유니레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서 모기업이 간섭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어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베넨제리스의 독특한 이사회 구조 때문인데요. 유니레버가 2000년에 베넨제리스를 인수를 하긴 했지만, 베넨제리스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이 브랜드의 독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수합병의 조건으로 독립적인 이사회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이 베넨제리스의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한데, 이 점이 동시에 이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발과 어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유니레버의 주가에 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모기업인 유니레버에는 다양한 부문들이 있는데요. 이 생활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스크림 부문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부문에는 유럽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1위라고 하는 이 매그넘 브랜드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하는 이 베넨제리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레버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가 이 아이스크림 부문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유니레버에 따르면 이 아이스크림 부문이 작년에 전체로 봤을 때 이 매출이 3.7%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1.6%가 성장을 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2.1%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이스크림 부문이 꽤 어떤 비중이 있는 사업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유니레버가 이 사업부를 분리를 해서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니레버의 사업부별로 보면은 특히 아이스크림 부문 사업부의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이 사업부 가운데 아이스크림 부문은 많이 성장할 때도 있고 적게 성장할 때도 있는 어떤 그런 사업부입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레버는 이 아이스크림 부문을 분리하고 뷰티, 웰빙, 퍼스널 케어, 홈케어 같은 이 같은 부문에 집중을 하는 어떤 단순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일부에서는 베넨제리스의 경영 철학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래서 분리를 한 거다, 이러한 결정도 나옵니다. 이 유니레버는 아이스크림 부문 분리를 이제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고 상장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분리된 사업부는 1차로 이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을 할 계획이고 영국과 미국에도 2차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상장이 되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아이스크림 회사 베넨제리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타고니아의 실험을 주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베넨제리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가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또 매경 월가을부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가격 상승을 통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양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에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이 가격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더욱 확장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정의를 파는 브랜드 베넨제리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